나이 들수록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5가지.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소 이야기. 1.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년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비타민과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하지? 밥은 먹는데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 손발이 저릴 때가 있는데 혹시 영양이 부족한 걸까? 나이 들면 어떤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할까? 젊었을 때는 식사를 조금 대충 해도 몸이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면 한 끼를 거르고, 피곤하면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잠을 조금 덜 자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먹는 양은 줄어들고 소화와 흡수 능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보는 시간이 적어지고 근육과 뼈는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피곤함이 나아질까? 종합 비타민을 하나 먹으면 충분할까? 광고에서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 물론 비타민과 영양소는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먼저 음식으로 챙기고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담해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알아두면 좋은 비타민과 영양소 5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뼈와 근육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 둘째, 혈액과 신경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B12. 셋째, 면역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넷째, 뼈 건강을 위해 함께 살펴봐야 할 칼슘과 비타민 K. 다섯째, 비타민은 아니지만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양제를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과 하루 식단 예시,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영양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60대 이후 왜 비타민과 영양소가 중요할까요? 60대 이후에는 왜 비타민과 영양소를 더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반찬을 여러 가지 챙기기 귀찮아서 밥과 김치, 국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에 조금 먹는 식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먹는 양이 줄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근육, 뼈, 혈관, 신경, 면역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흡수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영양소는 음식으로 먹어도 몸에서 흡수되는 과정이 젊을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들수록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외출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혼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집안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햇빛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특히 노년기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관절 통증, 위장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영양제를 함부로 추가하면 약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5번째로, 근육과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근육과 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 힘들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낙상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같은 영양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번째로, 면역과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느리게 느껴지고 상처가 나도 예전보다 오래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영양, 수면, 운동, 수분 섭취가 모두 중요합니다. 비타민은 건강을 돕는 중요한 요소지만 비타민 하나만으로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을 잘 알고 챙기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3. 비타민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비타민은 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TV, 인터넷, 홈쇼핑, 유튜브, 주변 지인들을 통해 수많은 영양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피로에 좋다고 하고, 어떤 제품은 뼈에 좋다고 하고, 어떤 제품은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다는데 먹어볼까?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먹어도 되겠지? 여러 가지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지만 영양제를 여러 가지 동시에 먹으면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따로 비타민 D를 또 먹고 여기에 뼈 건강 제품을 추가하면 같은 성분이 겹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비타민은 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는 수용성에 속하고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에 속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중요하지만 고용량을 오랫동안 마음대로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상태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영양제는 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나 오메가3 같은 성분을 섭취할 때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새 영양제를 시작할 때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과 여러 성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일부 비타민 보충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영양제를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영양제는 건강한 식사를 돕는 보조수단입니다. 영양제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약을 끊고 영양제로 대신하거나 당뇨약을 줄이고 건강식품만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선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적의 영양제. 이것 하나면 모든 건강 해결. 약보다 좋은 자연 성분. 이런 표현은 듣기에는 좋지만 건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내 몸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분은 B12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복용 중인 약 때문에 피해야 할 성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먼저 챙기고 부족이 의심되면 검사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병원에 갈 때 제품 이름이나 사진을 가져가 보세요.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먹는 약과 함께 확인받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비타민은 건강한 노후를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첫 번째, 비타민 D를 챙기세요.
60대 이후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칼슘이 몸에서 잘 활용되도록 돕고 근육 건강과 면역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멍이 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낙상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손목, 척추골절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외출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혼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보는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만으로 충분히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일부 버섯 등에 들어있을 수 있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햇빛을 조금씩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햇빛을 보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부 상태, 계절, 지역, 자외선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오래 햇빛을 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 달걀 노른자,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식품 등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 부족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모두 비타민 D 부족은 아닙니다. 뼈가 약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량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한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제품을 오랫동안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 고칼슘 혈증, 특정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 하나만 먹는다고 뼈가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 섭취, 단백질 섭취, 가벼운 운동, 낙상 예방, 정기검진이 함께 필요합니다. 햇빛을 조금 보고 생선을 적절히 먹고 필요하다면 검사 후 보충하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비타민 D를 현명하게 챙기는 방법입니다. 5. 두 번째, 비타민 B12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과 신경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적혈구 생성, 신경 기능,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비타민 B12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흡수가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 조개류 같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하는 분들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 위 수술을 받은 분들, 특정 위장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도 비타민 B12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고 평소보다 지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림, 찌릿함, 감각 둔화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억력 저하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비타민 B12 상태도 확인해 볼 만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빈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어지럽고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비타민 B12 부족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갑상선 문제, 빈혈, 수면 부족, 우울감, 만성질환, 약물 영향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를 음식으로 챙기려면 생선, 달걀, 우유, 요구르트, 살코기, 조개류 등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나 생선을 잘 먹지 못하거나 소화가 어렵거나 흡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B12를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경과 혈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발 저림, 피로, 빈혈, 집중력 저하가 지속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6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세 번째, 비타민C를 음식으로 충분히 드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감기, 면역력, 피부 건강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면역 건강, 피부 건강, 잇몸 건강, 상처 회복,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다행히 비타민C는 여러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고추, 양배추, 시금치, 여러 채소류에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채소와 과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씹기 불편해서 혹은 혼자 식사하다 보니 간단한 음식만 먹게 되면서 비타민C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일 식탁에 채소 한 가지와 과일 소량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 반 개나 귤 하나, 점심에 데친 브로콜리, 저녁에 파프리카나 나물 반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약한 분은 너무 차거나 딱딱한 음식은 불편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보충제를 찾습니다. 비타민C는 비교적 흔하게 섭취하는 보충제이지만 이것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량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거나 신장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고용량 섭취를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음식으로 먼저 챙기고 필요할 때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를 챙긴다고 해서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식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적당량을 나누어 먹고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한 영양제보다 매일의 식탁입니다. 채소 한 접시, 과일 조금, 균형 잡힌 식사. 이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7. 네 번째, 칼슘과 비타민 K로 뼈 건강을 지키세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칼슘과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은 비타민은 아니지만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주의가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먼저 칼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 대부분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기 어렵지만 뼈 속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다만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도 함께 챙길 수 있어 노년기 식단에 잘 어울립니다.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녹색 채소, 콩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멸치 같은 음식은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조리법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무조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하고 가벼운 운동도 필요합니다. 특히 걷기나 근력 운동은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와 관련이 있고 뼈 건강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같은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K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갑자기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영양제 형태의 비타민 K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좋다고 해서 바로 구매하기보다 내가 복용 중인 약과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고용량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칼슘이 있는 음식을 먹고 비타민 D를 챙기고 햇빛을 보고 가볍게 운동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뼈가 건강해야 움직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지켜야 일상생활의 독립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유 한 잔, 두부 한 접시, 생선 한 조각, 녹색 채소 한 줌을 식탁에 조금씩 올려보세요. 작은 식탁의 변화가 뼈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 다섯 번째, 오메가3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은 아니지만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찾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혈관 건강이 모두 중요해집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정기검진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하는 것은 건강한 식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구이, 연어,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을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튀기기보다 굽거나 찌거나 조림을 싱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를 약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심장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처방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또 오메가3 보충제는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 출혈 위험이 있는 분, 수술을 앞둔 분,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 따라 함량과 품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만 보고 고르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지, 내 몸에 필요한지, 복용 중인 약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음식으로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고 채소와 잡곡, 콩류, 견과류를 함께 먹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심장과 혈관 건강에 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메가3만 먹고 식습관이 그대로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면과 튀김을 자주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오메가3만 챙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위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좋은 영양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건강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60대 이후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생선, 채소, 적당한 운동, 정기검진, 약 복용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9. 영양제를 먹을 때 꼭 주의할 점. 이제 영양제를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고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광고는 제품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지는 광고가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양제가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항응고제, 위장약, 진통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새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먹을 때 성분이 겹치는지 보세요. 종합 비타민, 뼈 건강 제품, 눈 건강 제품, 면역 제품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A, D, E, K, 아연, 셀레늄 같은 성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권장량을 지키세요.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양제는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지키고 고용량 제품은 반드시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영양제가 약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을 영양제로 대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상 증상이 생기면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영양제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설사, 두드러기, 어지럼증, 심한 피로, 출혈, 복통 같은 증상이 생기면 그냥 참고 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곱째, 병원에 갈 때 영양제 목록을 가져가세요.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 사진을 휴대폰에 찍어두거나 제품 이름을 적어두면 진료 때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기 보다 정확히 알고 먹기가 중요합니다. 10. 하루 식단 예시. 그렇다면 60대 이후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음식으로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부, 잡곡밥 조금, 채소 반찬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비타민 B12와 단백질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이 부담스러운 분은 무가당 요구르트, 삶은 달걀, 과일 소량, 견과류 조금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는 분은 과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포함해보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고 나물이나 채소 반찬, 콩류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밥은 적당량만 먹고 국물은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 소량, 무가당 요구르트, 견과류 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자나 달콤한 커피 대신 이런 간식을 선택하면 영양을 더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게 두부, 생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야식은 피하고 라면이나 떡, 빵, 단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낮에 햇빛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보는 습관은 비타민 D와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 변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혈당과 소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특별한 음식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식사 안에서 단백질, 채소, 생선, 두부, 과일 소량, 햇빛, 물을 조금씩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영양관리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면 무조건 더 사드리기보다 먼저 무엇을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눈 건강 제품, 관절 제품, 면역 제품을 동시에 드시고 있다면 성분이 겹칠 수 있습니다. 또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영양제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둘째, 병원에 갈 때 영양제 사진이나 목록을 함께 가져갑니다. 셋째,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비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함께 식단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햇빛 보기, 산책, 정기검진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비싼 영양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병원 동행, 약과 영양제 정리, 함께 걷는 10분, 안부전화 한 통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면 건강관리도 더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이야기. 오늘은 60대 이후 꼭 알아두면 좋은 비타민과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먹는 양은 줄고 흡수 능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 햇빛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 혈관과 신경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더 신경 써야 할 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에 중요합니다. 햇빛,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식품을 통해 챙길 수 있고 부족이 의심되면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B12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B12는 혈액과 신경 건강에 중요합니다. 손발 저림, 피로, 빈혈, 집중력 저하가 지속된다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를 음식으로 충분히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건강과 피부, 잇몸,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과일은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K로 뼈 건강을 지키세요.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고 비타민 K는 뼈와 혈액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오메가3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살펴보세요. 오메가3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산으로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약을 대신할 수 없고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건강한 노후를 돕는 작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생활,